AS 곡선의 도출. 자, 세케인작파의 경직적 가격 모형. 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물가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할 때 이게 메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기업은 메뉴판 바꾸는 비용이 너무 적게 들어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신축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기업은 메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자사 제품의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는 생산량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생산량이 늘죠. 물가가 올라서 노동자들의 월급도 올랐는데 가격이 불변이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S 곡선이 생산량의 증가를 반영하므로 우상향할 수 있다. 물론 단기이긴 하지만요. 우상향하는 SRAS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팽창적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은 Y가 늘어나는 쪽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우상향하는 SRAS 곡선, 단기 총공급 곡선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2번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한계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인상하겠죠. 그죠? 메뉴 비용이 작으니까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 3번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높은 경우 생산량은 잠재 생산량보다 커진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잠재 생산량 기준으로 직선으로 그어도 되는데 장기에 도출될 LRAS 곡선이 있는데 SRAS 곡선이 이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민간들이 예상치가 잠재 생산량 기준으로 P0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가가 그거보다 높아져 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예상치보다 실제 물가가 높으면서 생산량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 생산량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4번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그렇겠습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건 자,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Y의 생산이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SRAS 곡선은 기울기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5번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기업들, 이 기업들을 말하죠. 미래의 경제 상황보다는 과거의 경제 성장에 근거하여 가격을 설정한다.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메뉴 비용이 비싸서 못하는 것이지 과거의 경제 성장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뉴 비용이 큰 기업들이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단기에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즉 물가가 상승하면 증가하는 이유를 말하죠.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SRAS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네 가지 표를 먼저 그려요. 이쪽은 이제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프리드먼의 이제 노동자 5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요약서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세케인작파인데요. 이 재화 가격 경직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를 정리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명목 임금 경직성. 요거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우상향하는 곡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가. 물가가 상승하면 자기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구나라고 오인해서 기업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 요거예요. 불완전 정보 모형. 물가가 올랐을 때 우리 제품 경쟁력이 좋아졌구나. 우리 제품만 가격이 올라갔구나. 루카스의 선 모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근거가 되고요. 나. 노동자가 기업에 비해 물가 상승을 과소 예측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요거 프리드만의 노동자 오인 모형입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기업은 알거든요. 명목임금을 올려준 것뿐인데 실질임금이 불변임에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많은 양이 생산이 된다라는 논리죠. 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메뉴 비용이 커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증가한다. 요거 다는 이제 맨큐 재화 가격 경직성 모형입니다. 라 명목 임금이 경직적이면 물가 상승에 따라 고용이 증가한다. 자, 아래쪽에 있는 모형들은 노동 공급 곡선이 필요 없는, 즉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비청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D 곡선을 따라서 저기 NS와 상관없이 이런 점에서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상치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하고 본인의 명목 임금을 실질 임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 두었는데 이제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 명목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명목 임금이 불변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균형 노동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생산량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 라네라 라는 여기 명목임금 경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옳아요. 모두 맞는 선지가 되죠.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앞선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확인을 해보는 정도로 빨리 진행하실 수 있겠는데요. 1번 명목임금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경직적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질임금이 떨어져서 고용이 증가하고 산출이 증가한다. 자, 요거 이제 명목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 메뉴 비용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을 조정하지 않게 되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출이 증가한다. 맨큐의 재화 가격 경직성 모형입니다. 3번 정부의 부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전역적인 충격이라고 하죠. 전역적인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한다. 국지적, 우리 기업에게만 발생한 충격이구나. 국지적 충격으로 오인해서 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산출이 증가한다. 노동 공급 곡선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동 수요 곡선이 움직이니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루카스의 선 모형,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 모형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나왔죠. 4번 실제 물가 수준이 예상 물가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예상 물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 물가를 조정한다라는 건 P expectation을 조정한다라는 것은요. SRAS 곡선의 이동입니다. SRAS 곡선은 잠재 생산량 기준으로 현재 물가 수준이 이 P0라고 예상이 되었을 때 여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P expectation이 P0라고 생각할 때 곡선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예상 물가를 조절하게 되면 P expectation이 올라가면 곡선은 상단으로 올라가고요. P expectation이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입니다. 자체의 이동. 심지어는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증가하여 산출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도 인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든 선지라서요. 예, 4 번은 완전히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4 번이죠.